그러니까 정말 오랜만에 화면을 켰습니다. 지금 오늘의 썸네일을 보셨다시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한 미국 현지 사회의 반응들과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시국에 도대체 엠킴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궁금해 하셨던 분이 좀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었는지, 또 빌드업 코리아와 저의 차원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좀 얘기를 드리고요. 또 지금 미국 현지 사회, 주류 사회 반응과 또 왜 그런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제 듣고 느낀 바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됐는데 제가 계속 방송을 못했던 이유는 계엄령이 터지기 이제 한 며칠 전에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누워 계시다가 심정지가 오셔서 좀 위독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지지난주 한 주를 정신없이 보내다가 조금 정신을 차릴 때쯤 이제 계엄령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못하고 있다가 한국에 그런 상황이 터지게 되었고, 며칠 더 지나는 그 경과를 지나면서 지금 미국의 반응은 어떠할지, 바이든 현 행정부와 또 차기 앞으로 들어설 트럼프 쪽의 반응은 어떨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 측에 알려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의 그런 요청들과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바가 있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한국에서 있는 일에 대한 진실들, 미디어에서는 많이 다뤄주지 않는 부분들을 미국의 주류 사회에 알리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활동했던 곳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그리고 개인적인 문자들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류 언론에서 보는 뉴스로만 받아들이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면서 실제로 한국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알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이 동시에 겹침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아버지의 위독함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저의 이제 신앙의 어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또 함께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지난 2, 3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려 주셨고요.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셨던 분들도 계셔서 오늘은 간략하게 지금 이 시국에 엠킴은 도대체 어디에, 한국의 상황에 대한 지금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플립을 해버렸네요.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만요. 네, 그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국에 엠킴은 도대체 어디 있나? 한국의 상황에 대한 미국 사회 반응에 대해서 제가 짧게 좀 건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X를 기준으로 지금 미국의 모든 여론 포럼은 사실은 주류 미디어가 아니라 이제 케이블 주류 언론사들이 아니라 X라는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법한 트럼프 측근들이나 트럼프 대통령도 이 SNS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얻고 있습니다. 일단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계엄령과 탄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냐면요. 지난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길지 않은 계엄령 시도 이후 지난 토요일에는 성공적으로 탄핵이 가결되었고 이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축하하고 있다라고 그냥 이제 그들이 보여지는 상황 그대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World Music Awards라는, 이거는 전혀 정치와는 관련 없지만 K-팝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K-팝 뉴스를 보는 사람들이 보는 그 채널에서는 G-드래곤의 노래가 한국 국회 앞에서 울려 퍼지며 관중들이 탄핵 시위를 하는 관중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다라는 그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여기까지만 봐도 몇 개 안 봤지만 이제 주류 미디어나 또 심지어는 K-팝 뉴스 채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보도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주류 언론 중에 로이터 통신, 로이터스를 보니까 한국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이후 그를 탄핵시키고 공식 업무를 정지시켰다. 헌법에 따라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되었다라고 굉장히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여지는 사진을 보면 이제 탄핵 시위에서 탄핵을 원했던 사람들의 시위에 있던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을 캡처를 한 것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외국 외신에서 보기에, 그리고 외국 여론들이 보기에, 언론들이 보기에도 한국의 지금 상황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자체를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외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중립적인 뉴스를 보니까 친중 세력들이 권력을 잡게 될 가능성이 생기면서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다. 라고 이제 보도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시위도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 더 중립적인 언론사들은 이렇게 트위터상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보도들은 대체로 조회수가 한 5만에서 10만 사이를 차지하고 있고, 이제 한국 자체의 뉴스가 그렇게까지 뭐 이제 미국과 전 세계 돌아가는 일들에 있어서 많은 관심사를 끌지는 않지만, 어쨌든 동아시아에 관심이 많거나 아니면 한미일 동맹에 관심이 많은 이제 미국의 주류 사회들, 그리고 그런 여론상에서는 어쨌든 한국의 이 탄핵 사태가 굉장히 궁금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을까? 왜 계엄령이 터졌을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이 있고 나서 사실은 수많은 미국의 이제 트럼프 측근 분들이 저에게 연락이 왔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지금 대통령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느냐라고 많은 요청들이 오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관련된 방송들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았고, 또 저는 한국 정치에는 관련된 방송은 그동안은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미국에 알릴 만한 정보들을 습득해서 제 나름대로의 X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좀 이따 제가 어떤 글들을 적었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어쨌든 심지어는 너무 사람들이 모르다 못해 이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군 쿠데타 시도에 실패하며 탄핵되었다. 그는 계엄령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북한에 드론 공격을 하며 전쟁을 북돋았지만 실패했다. 뭐 이런 글들도 이제 오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구나. 당연히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한국어로 된 한국의 주류 언론사들 뿐인데, 그런 것들을 번역해서 본다라고 해도 대한민국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뉴스는 좌편향된 한국 뉴스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그나마 좀 한국의 목소리, 동아시아의 어떤 상황 자체를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볼 줄 아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계시지 않아요. 거의 딱 한 분 계시는데 바로 고든 챙이라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쪽 전문가고요. 싱크탱크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나마 미국 정부 쪽에 한국에 대한 좀 이렇게 제대로 된 관점의 뉴스를 줄 수 있는 분이죠. 이분이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사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이제 한국 국민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국민들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는 말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탄핵을 지지하는 사람들일지 아닐지 다음 것을 보면 확실히 아실 텐데요.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혼란이 지속되면서 우리는 한국을 자유진영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에 왔습니다. 지금 한국의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좌익 세력들은 친북, 친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죠. 사실은 미국의 의원님들을 제가 몇 번 한국에 모시고 온 적도 있었고, 직접 미국에서 만난 적도 있었지만, 미국의 민주당 자체가 아무리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펼친다 그래도 친중 그리고 친북한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조금 더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의 좌파 정부라고 했을 때 정말 그들이 완전히 친중, 친북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미국에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든챙이 그런 부분들을 좀 인지시켜주는 역할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했다 못했다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무너지고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을 잡게 될 가능성이 큰 좌파 정부는 어쩔 수 없이 친북, 친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미국과의 관계를 가지고 나갈지 확실하진 않다고 쳐도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면 자유진영, 자유세력의 그 패권에서 빼앗겨 버릴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이 고든챙은 감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고든챙이 12월 13일 날 적은 글을 보니까요. 엊그제죠.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 하고 있다. 그가 중국과 북한의 적대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서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탄핵되고 제거된다면 한국은 더 이상 자유진영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선포를 해주었습니다. 고든챙은 이제 동아시아 지역을 보수적 관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한국의 정부를 정확히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쨌든 지금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그런 짚어주는 글이었죠. 슬립 페이지님, 89년 이후 한국의 대통령은 예외 없이 친중이 당선되었습니다. 이건 여야 없이 친중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당선이 갈립니다. 물론 89년 이후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무역으로 성장했으니 당연할 수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친중에서 반중으로 돌아서자 탄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국이 얼마나 한국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라고 슬립 페이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네요. 우선 후원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네. 다른 분들도 혹시나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들이 갈릴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계엄령의 사태를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중이고요. 조금 후에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미국에게 이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론 트위터를 보니까 어떤 분이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난해였나요? 이제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노래를 불렀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의 호의를 샀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대통령 중에서는 그래도 미국과의 외교를 그래도 이렇게 재치 있게 잘 하는 사람으로서 알려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었죠. 이날 일이. 이때 이제 아메리칸 파이라는 노래를 불렀었고, 솔직히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이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좋은 시간들을 기억하며 점점점라고 하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래를 불렀던 것이 좋은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끝이 났구나라는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댓글에 이제 재밌는 댓글도 있었는데 이제 그는 K-팝 스타가 되면 되겠네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탄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탄핵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 겁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미국의 이제 여론에서는 대한민국의 지금 이 사태가 왜 벌어지고 있고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알 사람들은 다 알고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의 지지를 받는 친미 대통령이다라는 사실 정도까지는 웬만한 국민들이 이제 여론을 통해서 알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비판적인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런 탄핵 사태를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미국인들의 댓글도 있었어요. 여기 헤더라는 사람이 보니까 도대체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만약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면 그리고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고자 하는 사람들 쪽이 친중이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부분이 친중을 원하는 거 아니냐.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게 맞는 게 아니냐. 결국에는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는 중국을 더 원하는 게 아닌 거냐. 막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 한국은 북한의 어떤 독재 지배를 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네. 라는 그런 댓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최소한 북한은 한국보다는 더 안정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그 독재 체제가 북한은 최소한 바뀌지 않는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보수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탄핵되는 것,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강하게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오버컴 하길 바란다.
네, 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어떤 댓글을 보니까요.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미디어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세뇌시킨, 브레인워시 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뼈 때리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빌드업 코리아 연사로도 초청이 됐었고 엠킴TV 채널에서도 여러 번 소개가 됐었던 좌슈아 필립 아시죠? 에포크타임스 기자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보수 언론계에서는 굉장히 또 유명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좌슈아 필립이 이제 한국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근데 여러 번 나온 동안 사실은 한국에 침투해 있는 중국 세력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돌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항상 이제 문자로 그런 얘기들을 해줬어요.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밝혀내고 찾아낸 것이 많은데 지금 한국의 정부나 어떤 법 시스템 체계상 본인이 찾아낸 정말 소름 돋을 만한 사례들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엄령과 또 윤 대통령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제 좌슈아 필립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중국 세력들, 친중 세력들이나 아니면 중국 스파이들이 많이 침투해 있고 그들이 한국 국민들을 전복시키고 어떤 사상과 이념으로 전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하는 영상들이 이 탄핵 사건 이후로, 계엄령 사건 이후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미국 사회에 한국에 대한 이 뉴스들이 더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미국 국민들 대부분이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쯤 하면, 그리고 제가 한 몇 가지의 역할을 통해서도 트럼프의 측근들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대충 알고 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코멘트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몇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탄핵 결과를 보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제 South Koreans가 이제 남한 한국 사람들이 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어쨌든 한국 국기와 미국 국기를 흔들면서 이 탄핵,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를 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태극기가 이제 휘날리는 광화문 광장의 영상을 제가 올렸고요. 제 X에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뭐 트위터 X 활동을 그렇게 활발하게 하지는 않다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조금 더 많이 활발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이 시점에서 이 일이 터졌는데, 그래서 제 트위터가 이제 팔로워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빌드업 코리아에 왔던 연사분들과 또 의원님들을 통해서 제 트위터를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많은 뷰가 나왔던 이제 글들이 한 2개 정도가 있었는데, 제가 그 글들을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미국 사회에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전달했는지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어제 적었던 글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어두운 하루였습니다. Dark day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두 번째 어떤 표결이 있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자 하는 세력들은 그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계엄령을 통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그를 탄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첫 문단을 적었습니다. 누아라 엘리아님 감사드립니다. 후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제가 읽으면서 이제 슈퍼챗 하시는 분들께 놓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고 스패너님들께서 대신 좀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어쨌든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네, 그렇게 첫 문단을 적고 나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어떤 반란을 일으키거나 내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그가 완벽한 대통령은 아닐 수 있겠지만, 특히나 그냥 미국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그 백그라운드를 적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지금 이제 포진되어 있는 사회주의나 그리고 또 반국가 세력들을 어떻게 보면 잡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계엄령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한 일을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서 적었고요. 일단 어쨌든 계엄령을 선포하고 나서 선관위에 갔기 때문에 어쨌든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당연히 언급을 했었고,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리고 계속해서 있어 왔던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밝히고, 그 배경에 누가 있는가, 그 배경에 있었던 세력들에 대해서 밝혀내기 위해서 일단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선관위 자체가 인디펜던트 인스티튜션이기 때문에 계엄령이 아니고서는 이제 정부가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 정부 내에 어떤 예산 삭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통령 권한으로서 쓸 수 있는 뭐 대통령 특활비나 아니면은 이제 반대 야당의 어떤 정치적 크리미널이라고 제가 이거 번역하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역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애매한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이재명과 같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생각하는 보수당이 생각하는 이제 반대쪽의 크리미널 죄 지은 사람들 뭐라고 말해야 되죠? 단어가 안 나오네요. 어쨌든 그분들을 기소하고 또 소송을 걸기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모든 법적 돈들, 필요한 돈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한국말로 전문 용어를 쓰지 못해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걸 영어로 써가지고 다시 역번역을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어쨌든 그런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본인들에게 이렇게 유리한 어떤 그런 셀러리나 아니면은 그런 연봉들을 더 올리려고 하는 시도.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예산 삭감을 함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가 지켜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해서 책정된 그 돈을 다 이렇게 삭감해버리고 본인들을 위한 그런 예산을 책정하는데 급급했다. 결국에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자유와 안전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다. 그런 이제 좌익 세력들의 시도가 있었다. 그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그런 세력들을 축출하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윤 대통령 자체는 좀 더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통령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중국과 북한을 저지하는 그런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로서 그것을 삼았고 그 뜻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다른 지금 야당의 정권을 잡게 될 경우 대한민국은 조금 더 친중 친북적인 그런 정권으로 바뀔 것이다. 뭐 완전히 그렇게 바뀔 수도 있다. 즉 대한민국이 정말 자유 진영에서의 그 패권 국가로서의 그 위치와 지위를 잃어버리고 중국과 또 북한과 협조해서 나아가는 이제 그런 반자유 정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미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그렇게 적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헌법재판소에 서 있을 그 마지막 재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윤 대통령이 그 부분도 라이브로 브로드캐스팅을 한다고 이제 선포를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적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정리해서 제가 적었던 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이걸 영어로 정리해서 적었기 때문에 좀 영어로 직접 보시는 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제 계엄령이 어쩌고저쩌고 이제 계엄령에 대해서 미국 사회에서 도대체 대한민국에 저런 독재 대통령이 다시 나왔냐 안 나왔냐 이런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을 때 그게 아니라 어쨌든 부정선거의 문제가 분명히 있었고 그 부정선거의 서버와 또 그 선거 관련된 뭐 많은 서버들의 그 흔적에 북한의 해킹 시도가 있었고 또 중국의 영향력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의심이 가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이런 얘기를 미국의 여론이 들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지금 뭐 브라질도 그렇고요. 지금 로마니아도 그렇고 키르기스탄도 그렇고 수많은 국가에서 부정선거와 또 보수 정당의 리더들이 올라가려고 할 때 그 이제 반대 좌파 민주당 정당들에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거나 아니면 뭐 체포를 한다거나 감옥에 가둔다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전 세계에서 계속 터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있었지만 바이든 임기 과정 중에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이제 터졌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상황을 보고 사실은 이제 미국의 여론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의 여론이 형성되는 것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도 그런 비슷한 동일한 문제를 겪고 있구나. 어쨌든 지금 전 세계적 흐름에서의 시대적 흐름에서의 싸움 자체는 보수 진영과 또 그 반대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진영과의 싸움, 이것이 지금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구나라는 것까지가 사실 지금 미국 사회에 드러나고 있는 정도다라고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The Great Snowball님, 모든 부정선거에 동원된 개표기가 한국산입니다. 이것도 부각시켜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사실은 부정선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도 이게 이번 대선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부정선거를 아예 손 놓고 있던 게 아니었거든요. 수많은 방법으로 꼭 개표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투표소의 직원들을 수를 줄여서 투표를 못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정수법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미리 예측하고 막아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024년 대선에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고요. 또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지난 4년 동안 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이 미국을 잡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그러니까 그 정부의 흐름 자체가 보수주의적 흐름으로 가느냐 아니면 아예 반보수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느냐 딱 이 두 가지로 갈라섬이 나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네, 이 부정선거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같은 흐름 속에서 있거든요. 모든 국가에서. 근데 보통은 이제 미국, 그 다음에 좀 제3세계 국가들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어떤 환율도 그렇고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좀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저는 이거를 좀 큰 그림에서 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미국의 2020년의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020년에 우리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고 있었다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또 어이없어 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바이든이 이제 얼떨결에 미국 정권을 잡으면서 이제 그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밝혀진 바 바이든이 그 당시에 8천만 표 이상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증거들이 계속해서 실제적 증거들이 나오고 있죠. 어쨌든 그 지난 4년을 그렇게 거쳐왔습니다. 미국에는 수많은 이제 원하지 않았던 미국 국민들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사회주의적 정책들과 또 여러 가지 이제 미국스럽지 않은 반자유적인 정책들이 펼쳐졌고 그 결과 미국이 이렇게 고난을 겪고 미국의 경제가 정말 많은 난을 겪고 있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상태가 아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계엄령 직전에 심정지가 오셔서 위독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의 한국 정부 상태가 약간 심정지가 온 상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그 섭리 안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더 많이 깨어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많은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었던 이제 특히나 저는 젊은 세대로서 차세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대학생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아직은 역부족이라고 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현실을 깨닫고 또 미국처럼 부정한 것과 불의한 것을 봤을 때 좀 묻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줄 아는 국민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대한민국의 자유가 앞으로 지켜질 것에 대해 희망을 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자유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알아야 되는 시기를 거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순간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아직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고 저는 확실하게 정말로 이 한미동맹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는요. 이 트럼프와 함께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서 걸을 수 있는 리더가 대한민국의 리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완전히 중국을 저지하는 정책을 펼칠 것이고요. 트럼프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은 뭐 북한 문제나 대한민국도 관심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중국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리더를 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둘 중 하나로 놓고 보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정권이 다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이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과 좀 이렇게 합을 이루면서 갈 수 있다면 굉장한 시너지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한국 정치나 이런 것에 대한 방송을 하지도 않았고 저는 미국 정치에 비해서 한국 정치를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겠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사실은 완벽한 대통령을 뽑을 거면 예수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그 시대적으로 주어진 사람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최선인 사람 아니면 뭐 차악이라고도 하겠지만 저는 최선인 사람이라고 보고 싶어요.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와 가장 호흡을 잘 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그 큰 그림을 놓고 대한민국이 어쨌든 그 자유 진영에 반열해서 한국과 미국과 또 일본이 함께 힘을 합쳐서 미국이 그리는 그 새로운 자유 패권의 그 계열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있을 그 판결이 굉장히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회에 그렇게 전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에게 연락이 오는 트럼프의 측근 분들과 또 뿐만 아니라 미국의 주류 이제 여론을 형성해가는 그 대학생 인플루언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메시지들을 굉장히 많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인지를 했고 한국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보수 연합이라고 하는 페이트리어트 네트워크라는 크진 않지만 이제 유럽부터 시작해서 남미와 또 이렇게 아시아 지역은 아직 저밖에 없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저밖에 없지만 보수를 대표하는 청년들이 일으킨 그 연대가 있습니다. 세계 청년 보수 연대라고 할게요. 그래서 거기 대표와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와 인터뷰를 한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가 어쨌든 이들의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글로 바뀌어서 내용이 전달이 되기도 했는데요. 잠깐 제가 번역을 안 했지만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Went on until an hour ago. Yes, I would say Korea right now. But these budgets were, and also specifically planned to protect the people of Korea and safeguard the nation. But instead of supporting them, the leftist party was about to pass a bill to give themselves a raise of salary instead and defund all the other budgets that presidents have set. So that kind of like self-serving corruption is just unbelievable in Korea right now. And now did Yoon handle the martial law perfectly? I guess I would say no, probably not, but he could have executed it better. But also, let's not forget that he's a leader with courage and it. And we might even see a major investigation that could invalidate the result of the recent general election that took place in April as well, and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re-elections. And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could shake things up for sure. 네,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물어봤던 거는 한국의 정부의 지금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며 지금 여당의 대통령과 또 야당이 근데 다수당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인가 해서 기본적인 부분에서 질문들이 있길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시는 동안 저는 뒤에서 좀 이렇게 해외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남미와 또 지금 한국을 지켜보고 있는 보수 세대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1월 6일 미국 2020년 1월 6일에 미국을 나타내는 약간 그런 풍자적 사진인데요. 그림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 대한민국의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미국이 그 상황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트럼프를 당선시켰고 미국 국민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제대로 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미국 사회에 다시금 메리 크리스마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미국이 많이 그 트럼프가 임기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안보적 외교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리더가 어떤 리더가 당선이 되느냐는 결국에는 국민들의 수준에 달렸다. 국민들이 어떤 리더를 뽑고 어떤 리더를 추구하고 주장하느냐가 결국에는 그 모든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랜덤한데요. 지난 8월에 있었던 빌드업 코리아 이게 현장 빌드업 코리아 영상이 미국의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고 하는 트럼프 측근의 한 하원 의원이 영상을 퍼가고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퍼가면서 이제 소문이 난 그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건데요. 제가 영상도 아까 가져왔나요? 안 가져왔네요. 네, 막 이렇게 저희 빌드업 코리아 현장에서
이제 트럼프 주니어가 무대에 등장할 때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이 영상이 어떻게 묘사가 됐냐면 대한민국에서 엄청 대규모 트럼프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 수백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트럼프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코멘트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올렸고 또 어떤 곳은 이제 수십만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 크리스천들이 미국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이 영상이 퍼져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정부와 정부 간의 역할도 있지만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역할도 크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뭐 빌더 코리아를 제가 이끌고 있어서 자랑을 하려고 함이 아니라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사실은 우리가 민간 차원에서 할 일도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굉장히 심장이 멎은 것 같은 심정지된 상황일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저희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의식을 찾았습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이 회복돼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저는 그 과정을 이 계엄령이랑 이 탄핵 과정과 동시에 아버지의 그 위독함을 거쳐가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와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미국도 2020년에 트럼프가 지고 바이든이 이제 당선이 되고 임기가 시작됐을 때 많은 국민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끝났다. 우리나라는 이제 막 지금까지 미국이 추구해오던 그런 전통적 가치와 자유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고 이제 미국은 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길고 긴 4년을 딛고 일어난 미국을 보면서 이 시점과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낙담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일어나야 되겠다.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찾아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어쨌든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철저하게 가지고 가면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저지하고자 하는 중국, 그것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갈 수 있는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이 이제 마주한 이제 마지막 남은 과제이자 그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요. 사실은 뭐 우리 입장에서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한다고 될 수가 없을 수 있지만 일단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물론 그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희망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하겠지만 정말 설사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더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이 시위 현장에도 나가고요. 진짜 이 국민들의 맛을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정권이 만약에 바뀐다고 할지라도 그들 또한 함부로 할 수 없게끔 그들 또한 우리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게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시다면 아니면 또 미국에 계신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물심양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라도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미국처럼 다시 한번 트럼프를 당선시켰듯이 우리나라에도 이 위기를 딛고 자유 대한민국 더 이상은 흔들리지 않는 남의 나라에서 댓글로 도대체 북한의 리더가 한국의 리더보다도 더 안정적으로 가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그런 댓글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유 대한민국을 그렇게 이끌어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힘을 합치기 위해서 한 가지 빌더 코리아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조용히 제가 소수의 학생들만 데리고 이제 하려고 했던 이벤트였는데요. 바로 다음 주에 애리조나에서 트럼프 측근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보수를 이끄는 대학 청년들 3만 명이 모이는 3만 명이 모이는 그런 행사에 사실은 제가 매년 갔었고요. 여기서 나오는 방송 미디어에 출연도 해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 하나만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원래는 몇몇 소수의 청년들을 불러서 같이 가자고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감사하게도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비행기표를 내고 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3명의 한국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계엄령과 탄핵과 또 지금 미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상황을 궁금해하는데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는 거예요. 저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제가 몇 명을 더 초청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초청하기도 전에 사실은 이제 미국에 있는 한국인 가정에서 10명 더 이 행사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조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결과적으로는 최근 결정된 사안에 따르면 14명이 다음 세대와 가정 그리고 최연소자는 9살, 10살입니다. 이들이 함께 우리가 지금 미국에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대통령도 오고 트럼프 아들도 오고 트럼프 내각이 다 옵니다. 이 현장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알리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잡았고요. 12월 19일에서 22일까지가 이 애리조나에서 있을 터닝포인트 USA 행사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터닝포인트 USA가 빌드업 코리아의 모티브가 되었고요. 이 터닝포인트 USA에 참석하는 트럼프 대통령, 근데 이 터닝포인트 USA를 이끄는 찰리 커크라는 대표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대표가 2025년 빌드업 코리아의 연사로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025년 빌드업 코리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펼쳐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대로 정말 우리 자유 진영이 지켜져서 윤 대통령의 어떤 다시 리더십 아래에 우리가 정말 한국과 미국과의 끈끈한 관계 아래에서 이 행사가 펼쳐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과는 좀 반대되는 정권 아래서 정말 좀 이렇게 어찌저찌 행사가 펼쳐질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요. 어쨌든 이 행사에 우리 14명의 청년들이 참석하게 되는데요. 자발적으로 비행기표와 이곳에 가는 오가는 교통비는 다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제 12월 22일 행사가 끝난 시점부터 26일까지는 저희가 따로 리더십 비전 트립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전역까지는 아니지만 이 피닉스, 애리조나 지역을 다니면서 같이 함께 다니면서 우리가 미국을 보고 미국의 청년들과 미국의 이 이제 가치들이 어떻게 다시 한번 되살아나게 됐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캠핑도 다니면서 렌트카를 해서 좀 이렇게 로드 트립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후원 요청을 그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드린 적이 많이는 없습니다. 심지어 빌드업 코리아 때도 제가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아까 제가 했던 그런 역할을 지금 여기 오는 14명의 청년들이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와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거기 지금 이 현장에 가면 미국을 이끄는 인플루언서들, 대학생 2만 명, 트럼프 측근, 내각,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아들 다 옵니다. 이 사람들을 저 혼자 다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14명이 어떻게 해서든 다 영어 구사자들이고요. 가서 대한민국의 상황을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저희가 비전 트립을 할 때 여러분들이 물질로서 좀 후원을 해주신다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여기 액수를 적어놨습니다. 총 예산은 총 5,400불 정도 예상이 되고 그나마 나머지 액수들은 자발적으로 키 채운 경비들과 또 제가 직접 지불하는 비용들 등등 해서 저희 정말 자비량으로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 모아야 될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급하게 결정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미 차세대 비전 트립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14명의 청년들이 트럼프 측근들과 2만 명의 미국인들이 참석하는 그 행사에 함께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후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이 화면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후원하시는 분들 특히나 아래에 있는 주소, PO박스 주소로 주시면 세금 혜택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젤로 이체하시는 분들은 info@buildupkorea.org로 젤로 입금해 주시면 빌드업 아틀란타라는 단체로 이제 통장으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세금 혜택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빌드업 코리아 계좌로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5,400불이면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서 아마 한국 돈으로는 한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무리하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요. 일단은 저 혼자라도 이제 미국 사회에 이렇게 전하는 역할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트럼프의 측근분들과 저에게 질문을 해준 분들은 일단은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트럼프 대통령과 또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미국 사회의 지지가 필요한데 그렇게 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14명의 어떻게 보면은 외교관들이라고 할게요. 민간 청년 차세대 외교관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차세대 비전 트립에 후원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헛되게 쓰지 않을 거고요. 이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 댓글에도 저희 청년들이 다 와 있습니다. 다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을 저희가 가서 증거도 남겨드리고 이 청년들이 미국의 청년들에게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전하는 모습들도 제가 다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고프로도 구매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직하고 뚜렷하게 지금 이 시점, 이 시국에서 저의 역할은 미국 사회에 이 한국에 대해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에 후원 슈퍼챗으로 후원해주시는 지우사랑님, 달려라 코난님 감사드립니다. SH신님 감사드리고요. 광우전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위에 또 지훈린님, 제이훈린님 일본에서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다음 주에 직접적으로 그 측근을 또 만납니다. 다음 주가 아니죠. 이제 이번 주죠. 그래서 또 전할 얘기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기대되는 것은 이 모두가 모이는 이 아메리카 페스트라는 행사에 14명의 청년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재정적인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5,400불이 소요가 되는데 이번 주까지 이제 한 4일 동안 모아야 됩니다. 모으기를 작정하고 이제 다 올 사람들은 와라 하고 모은 게 지난주거든요. 그래서 이 한국의 시국을 보고 결정하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신다면 아마 머지않아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함부로 코멘트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지금 임기 시작 전인데다가 뭐 이 모든 사태가 북한, 중국과 다 연결되어 있고 그 모든 상황이 정확하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아마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만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이미 많은 얘기들이 들어갔고 하지만 미국의 여론에서 한국을 더 지지해주는 목소리가 트위터상에 많이 올라오게 되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목소리를 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페스트에 가게 되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 5,400불의 재정이 채워져서 저희 14명의 청년들이 사실은 거의 7박 8일, 6박 7일 동안 이렇게 숙박하고 뭐 차량 비용, 하는 비용 치고는 굉장히 저렴하게 자비량으로 다 충당이 된 상태에서 남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가 십시일반 모으면 큰 돈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을 미국에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자처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14명의 청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많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대한민국의 상황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국민으로서 미국의 그 선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였고요. 후원하는 방법 다시 한번 여기 보여드립니다. 한국에서 후원하는 방법, 미국에서 후원하는 방법. 한국에서는 저희가 빌더 코리아가 이제 1년이 지나서 기부금 단체로 전환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다른 방법으로 후원하고자 하는 더 고액 후원자들이 계신다면 이제 댓글창에다가 제가 남겨드릴 텐데 info@buildupkorea.org info@ 스패너님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uildupkorea.org 여기로 남겨주시면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그 후원들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미국 사회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대한민국을 지켜줘야 될지 많은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있을 이 아메리카 페스트를 통해서 저희가 그거를 완전히 못을 박아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그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목소리를 내는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또 그분들이 훌륭한 역할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잃지 마시고요. 우리가 기쁨으로 이 싸움을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해나가는 이 싸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할 뿐이고요.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가 딛고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한 수많은 선조들, 선배님들이 계시고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실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 아니신 분들도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 결과가 이렇게 또 실제로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또 모르잖아요. 아,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분들이 생겨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나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을 살린 그 기독교 정신과 미국의 전통적 가치와 그 자유의 가치를 우리가 수호하는 그 fight 정신으로 네, 그렇게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미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있을 그 아메리카 페스트에서 직접 여러분들께 브이로그 형식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겠고요. 어떻게 저희가 한국의 이 실정의 실정? 한국의 이 실상? 단어가 죄송해요. 제가 영어만 쓰다 보니까 또 한국말이 안 됩니다. 한국의 실상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마음껏 전달하는 그 역동적인 장면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낌없이 후원 부탁드립니다. 정말 대학생 10살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청년들 함께하는 이 행사 저희가 가서 한국의 상황을 많이 전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후원 요청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고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영광이고요. 네, 앞으로 있을 밝은 미래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